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부박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주식의 첫 거래일인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복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2021년 연간 상승률 32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1위인 에디슨 EV가 1274%, 2위인 위메이드가 814%, 3위인 데브시스터즈가 628%, 4위인 한국BNC가 557%, 5위인 컴투스홀딩스가 544%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 종목들도 사실 제가 여러 번 방송으로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물론 30개 종목들 중에서는 급등주, 테마주, 에디슨 EV처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안정적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총 30개 종목들 중에서 20개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또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많은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좋은 성과를 거둬서 어쨌든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장에 가서 썼던 건데, 젊은 부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올해 건강하고 가족분들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2021년, 2022년 아직 와닿지가 않네요. 2022년 1월 3일 월요일 8시 30분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 막 출근을 해서 오늘 10시 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픽 종목 결과 좀 빠르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엔 제가 사실은 장의 마지막 날이었고, 좀 어느 정도 좀 지키는 투자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보유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했고, 아무래도 연초에는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을 택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또 목요일도 이렇게 8%가 상승을 했고, 제가 목요일 새벽 방송이죠. 전체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동진세미캠도 오늘 너무 좋았죠. 동진세미캠도 겨우 이틀 눌러줬잖아요. 이렇게 겨우 이틀 2%씩 눌러주고 오늘 마이너스일 때 매수하면 너무 좋죠.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기간 매수세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DBI텍도 오늘 괜찮았고요. 평소에 말씀드렸던 심태, 마비코전차, 코리안 서키트 모두 다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뒷단에 있는 이제 로봇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성은 있는 게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도 제가 상승할 것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로보는 저는 이제 목요일, 수요일 날 종가로 매수를 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로보티즈가 이날 15%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목요일 방송, 새벽 방송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새에 100% 이상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무려 8개 종목들 중에서 4개 종목이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3주 전부터 제가 12월 달에는 로봇주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매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보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 들어가려면은 초창기부터 좀 들어갔어야 되죠.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3, 40%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등주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급등주는 10% 이상 급등주는 항상 하루에도 30종목 이상 나오고요. 그러면은 200거래일만 해도 600종목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들이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 방송에 차라리 이런 반도체주를 해라. 반도체는 실적 기반이면서, 로봇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은 없잖아요. 물론 삼성, 그 다음에 CES 이런 테마 때문에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는 곳들이고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관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정적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입 동향도 이번에 너무 잘 나왔고, 여전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곳들이 많다는 거죠. PBR, PR도 다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심텍처럼 증설 이슈가 있는 곳들,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심텍은 거의 한 7%, 코리안 서킷도 제가 최근에 정말 말씀 많이 들었었죠. 코리안 서킷도 이날 5%, 대덕전자도 5%,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로보로보, 뭐 로보티즈 이런 것들, 로보티즈도 장중한 때 약 한 17%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대신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의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뭐 로보티즈도 제가 그 로봇 대장주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부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족 보행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에버리봇 같은 경우는 그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기술, 물론 무선 청소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관련된 기술도 좀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벤트들이 한두 개 남아있긴 한데, CES도 남아있고, CES에서는 현대차가 그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4월 달에 로봇 사업부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 워낙 과열 급등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지, 이제는 아무거나 매수해서는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라이브로 봐도 현재는 3,000명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오미크론은 역시나 이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것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위험성에 처해는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를 특히나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오미크론이든 그 이상의 그런 뭐 변종 바이러스든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겠죠. 제약 바이오주나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근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고, 확진자 수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확진자 수가 늘고는 있지만 재택근무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뭐 원격치료 관련된 주들도 거의 끝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마지막 반등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간 정말 50%가 아니라 20%, 30% 수준으로 한 3분의 1 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경공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 9월 달부터는 다 정리해야 된다고 정말 일찍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끌고 있으면은 그건 사실은 좀 손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성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 장기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단기 재료로 가져갈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손절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제 다우존스라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이렇게 전강 후약으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쉽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2% 하락 마감했고, 환율도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다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대외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0.08% 상승, 3개월 트렌드를 보면 현재는 좀 높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제가 항상 대내 환경, 대외 환경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외 환경에서 선행지표로 삼는 것들은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우리 한국 시장의 증시의 전망을 좀 하는 편이고, 나머지 개별 섹터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좀 종목을 추리고 있죠. 그런 것들도 어저께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어저께 콘텐츠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5%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3개월 트렌드를 보면은 높은 수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런 주가를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PCB나 DDR5,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종목 하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지수도 0.63%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투매가 나오거나 이럴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5,70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어쨌든 12월 초부터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저점을 물론 지지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의, 뭐 비덴트라든지 비선 관련된 주, 두나무 관련된 주 모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오미크론 폭발적 확산 가능성. 근데 사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전염성은 상당히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보시면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도 바닥을 다지고 현재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충격파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확률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도 현재 1,2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무역 수치가 나왔죠. 지금 1월 1일자로 12월 것도 나오고 연간 수치도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12월은 아쉽게도 20개월 만에 5.9억 달러 적자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수입이 많아서 이렇게 됐을 뿐이고 괜찮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가 127억, 그다음에 127억 달러, 그다음 석유화학 47억 달러, 2차 전지 7억 달러 등 역시나 상승 중에 있는 것들은 반도체, 석유화학, 2차 전지는 실적이 괜찮다. 역시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죠. 당연히 외국인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기초적인 수치들, 그다음에 지표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달 12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작년 2021년에는 1조 달러를 무역액 달성을 했다. 그래서 세계 무역 순위 8위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고요. 수출이 6,445억 달러, 수입이 6,150억 달러 해서 13년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그거를 이끄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2차 전지까지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업종들이 2022년에도 강세 업종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상세한 브리핑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체크하실 분들은 그것까지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입 실적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심텍, 아비코전자, 코리안서키트, 대덕전자, DB하이텍처럼 증설 이슈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실적이 매출이 좋아지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제가 뭐 심텍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4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좋은 호재들도 많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장을 이끌어주고 지수를 지지를 해준다면 당연히 이러한 PCB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흐름이 꺾이는 건 언제냐?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특별한 악재로 인해서 그런 상승 흐름이 꺾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소부장들도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역시나 저는 이제 동신세미캠 특허 기술도 있고 이번에 뭐 계속 재료가 발생해서 뭐 많이 상승만 하긴 했어요. 이번 달에 12월 달에만 거의 한 40%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고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LS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온 DB하이텍이나 그다음에 PSK, 제주반도체 같이 정배열이면서 5일선 위에 있는 것들, 강한 흐름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정리해드렸었죠. 2주 전에 제가 원전주 정리해드리면서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겠냐.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자 기사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 이달 내 분류 체계가 최종 확정되는데 어쨌든 EU에서는 현재 녹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한전기술도 그렇고 조금 소폭 하락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늘은 좋은 수급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쪽 섹터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31일 회원국에게 보낸 초안에 따르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사업은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이라는 단서 조항을 걸었지만 어쨌든 금융 녹색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EU 같은 경우는 환경 기준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ESG 경영의 함량에 미달되는 수치를 가진 곳들은 국가나 기업에는 거기엔 투자를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한화죠. 한화에서도 뭐 방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이런 과정들도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EU는 특히나 환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텍소노미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한전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주에 유럽의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은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이라는 근거에서 녹색으로 분류되게 될 전망인데, 추후에는 당연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분류해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흐름이 이 정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현재 역시나 이제 5일선에 이탈한 상태긴 하지만 강한 추세죠. 그 강한 추세고 21선과의 21선과의 이격이 좀 있긴 해도 어쨌든 현재는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또 오늘자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새해 로봇 상용화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오늘 4월에 웨어러블 주행 로봇, 보조 로봇을 양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상반기 내 로봇 출시가 유력하다. 이 재료로 인해서 12월 달에 로봇주들이 1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는 단기 이슈로 사실 봤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2월 달, 3월 달에 로봇주 거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재료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두 번째까지 상승, 2차 상승까지 보고서 제가 12월 달에는 로봇만 봐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 때 로봇주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 섹터만 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40%에서 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행 보조 로봇, 그래서 4월 달에 나오기도 된 내용이고, 현대차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CES 2022에서 현대차가 로보티스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재료가 발생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 LG전자, 뭐 LG전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의 이제 주주기도 하죠. 2대 주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뭐 좋은 그런 사업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까지 국내 로봇 시장 규모를 1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재무 상태의 기본적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봇주들이 대부분 1,000억대에서 4,000억대 미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소형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그런 것들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데브시스터주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1조 미만대 소형주들이 1조대를 넘어서면서 중형주로 올라서는 우리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주들도 분명히 조정은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1조대 기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어그룹군까지도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매출의 성장성이라든지 뭐 협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로보가 이제 그 단기 과열 풀렸거든요. 풀려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상승세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였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 그런 것이 풀리기 때문에 로보티즈와 함께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보면은 사족보행 기술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라이다 센서 기술을 가진 레브리 보청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 이렇게 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는 거의 이쪽 파트는 뭐 수급이 좀 들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일송제약 정도가 좀 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단기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주 정말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투버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넥슨지티나 웹젠이나 제가 뭐 드래곤플라이, YJ 게임즈처럼 아랫단에 있는 것들, 시총이 작은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정말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넥슨지티, 웹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프로TV도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씨 출연한 것들이 이제 주가의 변곡점이 지지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역전이 됐죠. 그 이후로 역전이 됐고, 제가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도
다 그때 삼프로TV에서 언급됐던 것들 다 중심으로 설명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주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5%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씨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어저께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도 안철수 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과 뭐 써니전자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에 매물대도 현재는 적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자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면은 4분기 영업이익이 4.2조 원 예상.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335% 증가하는 셈인데, 역시나 하이닉스 같은 뭐 대형주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뭐 사업군이 어쨌든 반도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반도체 업황에 따른 상승세가 좀 더 강한 것이고요. 보시면은 2022년 메모리 시장 및 기업 실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2022년에도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현재는 시한 봉쇄로 인해서 메모리 업황에 변수가 발생해서 좀 그거에 대한 상승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가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은 95조억이고 매출액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42조 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급등주도 말씀드리고 실적주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붙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반도체 PCB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2차전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사업과도 좀 이렇게 엮이면서, 또 테슬라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마가 엮이면서 그다음에 실적주 플러스 테마의 그런 산업군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고점에 물리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좀 전에 보신 뭐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DB 하이텍처럼 실적 기반의 테마가 크게 붙진 않아도 실적 기반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또 실적 레벨업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6,014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탑픽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목표가도 10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좀 잠겨갖고, DB하이텍 시총은 3조 2220억 원이고요. 매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리포트 볼만한 거 좀 체크해 보면은 이쪽이 이제 비트나인인가요? 비트나인이라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제가 여기도 한 2번 정도는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이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도 한 22%대 상승을 한번 기록을 했었고, 이거 리포트가 괜찮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2배 이상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 그러니까 리포트들은 사실 하루에도 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최근에 이런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0배거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10배거라는 건 10배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물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쓴다는 건 사실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현재 강세 섹터이면서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런 종목에 최소한 그날에는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서 뭐 한경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렸었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시총은 이제 소형주죠. 1,574억 원이고, 매출액은 사실은 약하죠. 굉장히 아직은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실적 기반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고, 또 엔시스라는 곳도 저도 사실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시총이 2,148억 원이고, 보시면은
2차 전지 비전검사 장비 전문 업체고 전국 공정에서부터 팩 공정까지 제조 공정의 전반에 비전 검사 장비로 대응이 가능하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좀 좋죠. 독보적인 입지, 그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 이런 단어들이, 또 그다음에 세계 최초, 뭐 이런 단어들이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보시면은 2025년까지 잠재 수주 규모가 6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적정 시가총액이 3,600억 원으로 되고 2022년 예상 실적도 YOY가 66% 상승, 영업이익도 한 86% 정도 상승. 그러니까 2022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현재 시총이 2,148억 원이기 때문에 약 한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보시면은 물론 뭐 차트가 조금 좀 변동성이 강하긴 하네요. 보시면은 최고가는 52주 최고가가 한 44,000원, 44,000원이었고 지금 최저가가 한 16만 원 정도, 16,000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재료 자체는 현재 지금 최근에도 상승세에 있고 재료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한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지금 2021년도권 정리가 안 됐지만 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다음 부채 비율은 뭐 낮은 편이고 유보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꼭 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새롭게 설명드린 종목들은 2차전지 섹터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증시 분석 이제 급등주 찾기 살펴보면은 제가 거꾸로 해놨네요. 일단 1위부터 좀 살펴볼게요. 로스웰 자회사 1.6조 계약 건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종목은 총 2종목이었고요. 일단은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좀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고요. 그거보단 실적 플러스 재료가 붙은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지 같은 경우는 3프로TV 출연한 그런 뭐 여파도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뭐 두 자릿수 지지율도 기록했다고는 말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안랩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게임주는 여전히 올해도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조정을 끝내고 컴투스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네오위즈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네오핀이라는 NFT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네오위즈 홀딩스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신건설 이재명 씨 관련된 주 중에선 현재는 대장주죠. 그 정책주 중에선 대장주고, 역시나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동진세미캠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죠. 노스볼트의 이제 소재 공급, 배터리 소재 공급 이슈로 인해서 또 14% 급등을 했고, 경남스틸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경남스틸도 제가 뭐 7월달, 8월달이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씨 관련된 주로 이제 써니전자, 그리고 반도체 DDR5, ISC, 그다음에 넷슨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넷게임즈, 경공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일동제약, 그다음에 웹어워드 수상 기록으로 자회사들이 이제 웹어워드에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SN도 제가 신규 상장할 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족보행,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컨드 서울 여기도 이제 MBT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세컨드 서울이 지금 동시 접종자 수도 많고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이날도 목요일에도 9.5%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대부분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선이 3월이잖아요. 3월이다 보니까 거의 끝물이라서 사실 지금 잘못 들어가면 아예 이제 고점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좀 유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콘셉트도 이제 DDR5 관련된 주로는, 물론 제가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심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이제 우선시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매로 아까 ISC라든지 마이크로 콘셉트도 이제 순환매로 상승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아직은 이제 5일선 위에는 못 올라온 상태고, 한컨 MDS는 정배열이면서 5일선 위에 있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CES 22의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컴 MDS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상승 종목들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 로봇, 소형 게임이 지난주 목요일엔 강세 섹터였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월요일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안철수 씨 관련된 주 종목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정 댓글에 주식 토론방, 그다음에 1월 주식 스터디 사기, 2월이네요. 2월 주식 스터디 사기, 경매 스터디, 수익권 블로그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사 일찍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목 관리를 좀 잘해서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2022년 같이 힘내서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